진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문제로 호주와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중국이 무역보복을 감행한 건데요. 양국의 충돌, 그 이면에는 미중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이면, 오늘은 호주와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사이 좋았던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무역 규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서로 중국이 양국 간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 정말 계속 악화되는 얘기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때문에 또 지금 갈등이 불거졌다고요? 네, 지난달 30일에 자오리지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소셜미디어에 호주 군인이 어린 양을 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합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외교부 대변인이요? 대변인이 올렸어요. 바닥에는 아프간 국기 위에 호주 국기가 덮여 있었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평화를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조롱이 담긴 글이 함께 쓰여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중국인 만화가가 이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왔냐면 지난달 19일에 호주 정부가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05년부터 16년까지 아프간에 파병됐던 호주 부대가 민간인과 포로 39명을 불법 살해했는데 조직적으로 은폐했었다. 이렇게 공개한 점을 비판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공군 특수부대 등에서 신참 병사들에게 살인을 경험하게 하는 신고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기관에는 포로가 적대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내놓은 보고서였는데 네. 자올리지엔 대변인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호주의 모리슨 총리가 당장 가짜 이미지 겸 끔찍한 비방이다. 중국 외교부가 즉각 사과를 해야 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하라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금방 또 사과를 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거절한다고 했어요. 네, 지금 이 중국 잘못한 건 호주 군인들인데 네. 잘못한 걸 지적한 사람을 지적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중국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호주가 사과를 해야지 그걸 지적한 중국을 뭐라고 하면 이게 맞는 행위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금 호주랑 중국 간 외교 갈등이 이 문제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외교부 대변인이 그러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 이런 걸 좀 국제사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너무 가짜 사진이잖아요. 심지어 합성해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더군다나 외교부 공식 계정에 올렸답니다. 자올리지엔 대변인의 자기 계정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한 행위인 것이냐라는 비판이 정말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우린 외교는 외교적 화법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나 너 싫어. 이것도 네. 애들러서 둘러둘러 그럼요. 이렇게 뭐라고 그런지 게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외교 화법이잖아요. 오늘 충분히 대화했다 그러면은 그냥 서로가 말만 하고 말았다 이런 그렇죠.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겠다. 그렇죠. 호주 입장에서도 뭐 잘한 건 없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관계가 안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 양국 갈등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프랑스랑 뉴질랜드 같은 호주의 이제 우호 국가들이 중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호주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게시물을 게시했다.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프랑스 정부도 아프간에 파병한 모든 나라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그랬더니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가 아니 프랑스 언론은 이슬람 풍자 만화를 옹호하지 않았느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프랑스 정부가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 폭력을 비난해야 맞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맞받았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인 계정도 아니고 외교부의 공식 계정으로 공유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 근데 이 자올리지엔 대변인이 평소에도 굉장히 자극적인 언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트위터 게시물을 굉장히 자극적인 걸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 분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외교부 대변인이 이런 거를 이렇게 올릴 정도가 되면 그만큼 마음이 많이 상해했다. 그럼요. 호주에 섭섭한 게 많다.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코로나19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발단이 된 건 이거예요. 4월 22일에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는 국제조사가 중요하다. 적절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태의 기원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미국에서 이제 막 창궐하던 때였어요. 코로나19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이건 중국 책임이다. 중국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동맹국들도 여기 동참해라. 뭐 이렇게 입장을 요구하던 압박을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들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에서는 좀 신중한 행보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호주가 갑자기 치고 나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손을 확 국제적으로 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다. 중국을 계속 공격하면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라는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호주 정부가 그 다음 달에 5월에 열린 세계보건총회에 가서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조사를 또다시 촉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결국 이 총회 직후에 중국이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호주산 쇠고기 수출의 3분의 2가 다 중국으로 간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굉장히 쿼터를 줄여버렸으니까 호주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관세를 매겼다가 9월 1일부터는 아예 수입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 행위가 호주에서 늘고 있다. 중국인에 대해서 호주 여행과 유학을 자제해라라고 경고를 중국인들에게 내렸는데 이게 사실상 중국인들에게 호주를 가지 말라. 이걸 금지하는 그런 조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상 이것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 여러 개 그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 보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이 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최근 일이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10월 28일에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와인의 덤핑 판매가 존재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최소 107%, 최대 212%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중국이 매년 호주 전체 와인 수출량의 39%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통해서 경제적 보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19개국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이루어진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었습니다. 이 연합체가 이번 달부터 호주 와인 마시기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호주를 위협하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 연합체가 밝히고 그래서 뉴질랜드 의원들 사실 뉴질랜드 와인하고 호주 와인이 중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뉴질랜드 의원들도 참여를 했고요. 미국 백악관도 그렇다면 백악관 행사에서는 호주산 와인만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중국이 경제 보복하면 호주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큰데요. 중국이 호주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상품 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19년 사이 호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3분의 1 정도예요. 2위가 일본인데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3%대 13%면 간격이 굉장히 크죠. 미국이 5%밖에 되지 않아요. 4위인데도. 그러니까 작년에 14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찾았고요. 그동안 호주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가 260만 명 정도인데 이 중국인 유학생들 덕분에 호주에서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호주에 있는 일자리 13개 중 1개가 중국과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반덤핑 조사, 검역 등의 이유를 겉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복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호주산 제품들의 수입을 이제 줄줄이 제한하거나 통관을 강화했는데 잘 보면 중국으로서는 다른 곳에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데 호주의 입장에서 보면 판로가 막히게 되는 그런 제품들만 타겟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쉬운 건 그대로 놔두고요. 중국이 뭐 딴 데로 그럼 판로를 돌려보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겟을 세워서 지금 다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또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을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다들. 너무 좀 거칠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호주하고 지금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하고 비슷한 교역량하고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생각하기 싫은 결과일 것 같아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중국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로나19도 그것도 뭐 중국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마음이 좀 틀어지는 계기가 됐기도 했겠지만
단순히 중국 정부가 그 정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이유가 되는데요. 사실은 중국이 호주가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자국을 공격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호주의 활동을 살펴보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이죠. 인도 태평양 정책에 참여해서 미국하고 군사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에 동조해서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배제한 첫 번째 서방 국가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홍콩 보안법을 우려하는 국제 성명에도 동참을 했고요. 홍콩인들의 정치적 망명을 아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안에서는 중국의 공세는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사실 호주랑 중국 관계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중국계 억만장자가 기부금을 미끼로 해서 호주의 정치인들하고 접촉해서 정보를 좀 빼돌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들 이후에 호주가 외국 간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국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정부가 외국 정부랑 독자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무효화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지난 3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외국 정부라고 모호하게 돼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1:1로 프로젝트가 네. 호주에서 진행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빅토리아주 정부가 이 1:1로에 참여하는 내용의 협정을 2018년에 체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걸 막을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실크로드, 그러니까 1:1로 사업을 호주에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 때문에 중국 호주 간 관계가 좀 또다시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리슨 총리 정치적 성향도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멜컴 전 총리는 같은 당 출신이긴 했지만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실리를 좀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니까. 호주 자원개발이나 이런 거 중국이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지내보자 약간 이런 성향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모리슨 총리는 같은 당인데도 그 안에서 손꼽히는 강경 보수주의자 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같은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많이 같았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책임론에 호주가 갑자기 적극 나서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 국가로 지금 미국에서 많이 포함시키려고 그렇죠. 중국을 일종의 이제 안보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일 텐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는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게 다 국제관계라는 게 상호주의라고. 네. 중국이 이렇게 보복을 하는데 호주는 그냥 맡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국가들하고 관계 개선에 좀 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일본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랑 직접 대면 정상회담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우리 요시랑 스쿠모란 애칭으로 부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관계를 가깝게 지내봅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아베 전 총리와도 만나서 인도양에서 지금 진행됐던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뭐 성공해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도 공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호주랑 일본이 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냐면 미국의 동맹국이고요. 네. 중국의 견제국. 이라는 좀 위치가 비슷하고 이해관계가 또 있기 때문인데, 호주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항을 해야 되고요. 군사적으로도 이런 주변 국가랑 협력을 해야 중국에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필요하고요. 일본으로서도 지금 스가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정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끌어가려면 호주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하고도 관계 개선에 적극 중이라면서요? 인도도 중국하고 사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국경 분쟁 때문에 지금 안 좋은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또 다른 거대한 경제 국가가 인도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또 중요한 게 이미 중국을 제치고 호주를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호주 유학생 중에 인도 유학생 비율이 2019년에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습니다. 또 호주는 교육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크거든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유학생이 오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누군가가 메워줘야 되는데 인도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큰 손으로 인도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도 중산층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구매력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인도가 메워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산도 늘리고 무기도 사고 그러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호주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도와줬는데 네.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너무 서운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기원조사에 동참회를 했는데 호주가 나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무역 보복을 했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미국이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4년간 중국하고 가장 많이 싸운 나라는 겉으로는 미국인데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은 지금 호주가 돼버렸거든요. 네. 호주는 미국과 동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5개국 첩보 동맹이죠. 파이브 아이즈의 멤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안보회의 제 쿼드에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가까운 동맹인데 아니 미국이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호주 안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달 초에 호주 ABC 방송이 미국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보도를 내놓기도 했어요. 우리는 동맹국이 필요하다. 그리고 호주의 파이낸셜 리브가 제이크 설리번 그 바이든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지난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외교적 잘못은 동맹들과 싸운 것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인용해서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돕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호주에 좀 그 뭐랄까 냉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잔혹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잔인한 보복같이 막 이렇게 네. 하는 거는 네. 일종의 이제 우리 중국한테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식의 그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게 당연히 있어요.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이상으로 미국에 가까운 동맹 국가인데 좀 약한 고리로 평가가 이제 좀 되고 있는 곳이라 호주를 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미국의 동맹 국가에 대한 공격을 했던 선례가 있죠.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드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경제 제재가 우리 경제 보복을 당했고 또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있는데 바나나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어요. 필리핀 바나나 못 들어오게. 네. 이게 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계속하는 건 동맹 국가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걸 좀 늦추거나 아니면 중단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지금 정권 교체기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에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죠.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이크 설리번 아까 말씀드린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요. 이렇게 다시 이제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2일에 미국은 호주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 보좌관 지명자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령탑을 맡을 예정이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호주에 힘을 실어주면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 이게 대외 정책 기조였는데 이걸 또다시 분명하게 전 세계에 밝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바이든 정부가 중국 대응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할 아시아 짜르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설리번 지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뭐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떠나서 네. 중국이 좀 이렇게 심하게 하면 네.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늑대 전사 외교라고 하잖아요. 전랑 외교라고요. 굉장히 거친 언사를 쓰고 공격적인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건데 타협의 의지가 전혀 없는 이런 외교를 펼치면 아무래도 그 전 세계 국가들에서 친중 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이걸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랑 외교에 대한 반작용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 국가들이 경계하고 멀리해서 중국이 오히려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요. 그렇죠. 리스크를 좀 우리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네. 계속 좀 추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부쩍 추워지기도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건조지우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산불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